최초의 가축, 그러나 개는 늑대다. 두 번째 독후감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이렇게 보면요, 최초의 가축이라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개는 늑대다, 이게 눈에 보이는데, 최초의 가축은 개가 최초의 가축이라는 얘기고요. 개는 늑대다라는 얘기인데, 개가 늑대다라는 거, 그러니까 늑대가 개의 조상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에는 늑대 말고 자칼이라는 동물도 개의 조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자생물학, 즉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늑대가 개의 조상인 것으로 확인이 돼서 논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책 부제를 보면요, 책 부제를 보면 늑대 개와 인간의 생태학적 공진화라고 되어 있는데, 늑대 개 무슨 말이죠? 말이 좀 어렵죠? 늑대 개는 늑대처럼 생긴 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늑대가 개로 변할 때는 오늘날 흔히 우리가 키우는 뭐 시추, 치와, 마르티스 이런 인간과 손을 많이 탄 이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늑대처럼 생긴 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늑대 개와 인간의 생태학적 공진화라는 거는 두 동물이 진화를 해가는데 같이 진화했다 이 말이죠. 공진화라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볼 때는 표지하고 뒷면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뒷면에 보면 한번 보세요. 뒷면에 보면은 늑대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놀라운 얘기네요. 늑대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늑대 얘기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늑대는 어떻게 가축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관련해서 수수께끼 미스테리가 있다고 합니다. 뭐 흔히 생각하기를 뭐 늑대가 배가 고파서, 아니면 뭐 인간이 잡아다 키워서 뭐 개가 되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하려면 뭐 책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늑대와 개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관계를 맺었고 동반자로 선택했다. 인간이 길들인 게 아니다 라는 게 저자들의 관점입니다. 늑대와 개는 진화의 역사에서 2만 년 동안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 인간과 늑대 모두 다 변했다. 그러니까 개만 변한 게 아니고 인간도 변했다, 공진화했다 라는 게 저자들의 관점입니다. 늑대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늑대는 개가 됐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흔히 잘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책의 특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자들은 인간이 늑대화되었다. 인간의 늑대화. 늑대를 닮은 쪽으로 진화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떻게 변했을까? 그게 이 책에서 유념할 특기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의 새로운 점은요, 이런 관점에다가 지구촌 원주민 사회에서 얻은 초기 인류와 늑대에 대한 정보, 신화, 전승, 그런 얘기를 의미 있는 정보로 갖다가 사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승, 신화 이런 거는 되게 서양 학자들이 정보로서 취급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 부분인데요. 이 책 저자 두 사람입니다. 미국 캔사스 대학의 학자들인데요. 한 사람은 진화생물학자이고 한 사람은 북미 원주민사회 연구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그게 아니고 서양의 전통적인 관점을 부정하고 북미 원주민사회, 호주 원주민사회, 그리고 일본 아이누족 원주민사회에 내려오는 개와 늑대 관련 정보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 책에 자기들 관점을 강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개가 어떻게 늑대가 되었느냐라는 서양 사회의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개를 데려다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피노키오 가설, 그리고 쓰레기장 가설, 두 가지로 흔히 표현하는데요. 쓰레기장 가설은 배고픈 늑대가 인간이 사는 인간 정착지를 찾아와서 음식을 얻어먹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노키오 가설은 인간이 늑대 굴에 가서 어린 늑대를 훔쳐다가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늑대가 개가 되어서 인간과 함께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관점을 부인하고요.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 그 근거는 우선 늑대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늑대는 혼자서는 못 산다고 합니다. 무리를 일궈서 살죠. 비슷한 동물인 여우와는 그 점에서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늑대가 때로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인 경우에 이제 알파 암컷이 아니라면, 그리고 임신을 했다면 그 무리에서 살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출산하면 알파 암컷에 의해서 그 새끼들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근데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늑대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매우 협력적인 성격, 친화적인 성격이어서 하이에나, 곰, 심지어는 새인 큰 까마귀하고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이 책 저자들은 인간과 어떻게 협력적으로 인간에 접근해서 같이 살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북미 원주민 사회 등에 내려오는 전승에서 더 뒷받침이 되는데요. 특히 북미 원주민 사회는 늑대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늑대는 스승이다, 늑대는 친구다, 늑대는 할아버지다, 늑대는 창조주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늑대로부터 음식을 얻어먹고 늑대의 젖을 먹고 컸고, 이런 얘기들 무수히 많은가 봅니다.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나왔겠느냐. 초기 인류가 늑대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저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늑대의 진화 역사를 간단히 보면요. 늑대의 조상인 객과동물이 처음 출현한 건 600만 년 전 북미 대륙이라고 합니다. 객과동물 하면 늑대, 승냥이, 자칼, 여우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 객과동물의 조상이 북미 대륙에서 나타나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근데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가서 루푸스 카니스, 회색 늑대가 진화했다고 합니다. 회색 늑대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개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 늑대가 다시 베링 해협을 건너서 북미 대륙으로 갔다고 합니다. 네, 북미 대륙에는 회색 늑대 말고도 붉은 늑대, 코요테 이런 게 있는데요. 붉은 늑대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건너간 적이 없기 때문에 회색 늑대가 개의 조상인 게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인류는 개와 특별한 관계, 동맹을 맺었는데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늑대 입장에서 보면 그건 명확합니다. 늑대는 개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반도 남쪽 한국에만 해도 늑대가 500만 마리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단히 성공한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얻은 게 무엇일까요? 인간은 늑대 때문에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 라는 말들을 늑대 연구자, 늑대 진화 연구자, 개 진화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에서 늑대가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한 문장이 있는데요. 바로 그게 늑대 때문에 인간이 얻은 거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늑대를 만난 거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나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면서입니다. 한 5만 년 전 일인데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을 떠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죠. 유라시아 대륙에 가보니 그곳에는 늑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늑대는 이미 유라시아 대륙과 북미 대륙에서 넓은 지역에서 추운 곳이나 더운 곳이나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낯선 땅에 진출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살고 있던 선주민으로부터 도움을 때로 받겠죠. 먹을 게 없을 때는 늑대로부터 먹을 것도 얻었고, 또 늑대를 따라다니며 사냥법을 배웠다는 게 이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늑대와 동맹을 맺었기에 인간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선주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입종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이 책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인류학자 팻 시프먼이 쓴 책입니다. 식량과 거주지를 놓고 호모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은 경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그러니까 현생 인류는 늑대와 동맹을 형성하면서 사냥에서 훨씬 우위를 보였고, 결국은 네안데르탈인은 이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몰린 게 아니냐, 이렇게 패시프먼은 얘기합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건 인간의 늑대화,
그런 부분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늑대가 됐나? 인간이 늑대를 닮았다. 초기 인류가 늑대를 닮았다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2만 년 동안 늑대와 관계를 맺어오면서 초기 인류가 늑대로부터 사회제도, 즉 결혼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짝짓기 방식인 일부일처제를 배웠다. 늑대는 일부일처제 사회를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일부일처제를 늑대에서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류 기준으로 보면 인류의 진화상 사촌들, 진화상으로 가까운 종들을 보면 일부일처제라는 방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다 그 일부일처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결혼 방식, 이 짝짓기 방식을 어디서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배웠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자들은 인류가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늑대로부터 일부일처제를 배운 게 아니냐, 혹은 늑대와 인류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일부일처제라는 짝짓기 방식으로 동시에 같이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참 얘기하긴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또 역시 인간이 보이는 매우 협력적인 방식, 힘을 합쳐서 일하는 방식, 이것도 늑대에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매우 경쟁적이기도 하지만 협력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이 거대한 문명을 일궜는데요. 이 점도 다른 진화상 사촌들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를 따지면 늑대로부터 그걸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은 늑대와 인간이 지난 2만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 늑대로부터 많이 배웠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이 늑대로 인해서 참 있을 수 있게 됐다. 오늘날 지구의 지배자가 된 건 늑대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개는 다 따뜻한 동물입니다. 제 집에는 개는 없고 고양이는 한 마리 있습니다만, 고양이는 참 차가운 동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는 인간과 감정을 나누죠. 그런데 한편에서 또 개알기를 개무시하죠. 개와 같이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개를 보는 시선을 참 다시 생각하게, 기존에 있는 생각이 이제 뒤바뀐 건데요. 생각을 바꿔주는 책,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 책에 별점 4개 주겠습니다. 뿌리아이 파리 출판사, 책 잘 읽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늑대인간 호모카니스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호모카니스!